포르피리오는 애욕에 빠져 정신줄을 놓고 헤라를 겁탈하려 달려들었습니다. 가톡쇼. 독일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 안에 있는 제우스의 대제단. 페르가몬은 헬레니즘 시대 때 현대의 터키 지역에 존재했던 왕국입니다. 그곳에서 기원전 2세기경 건립했던 제우스의 신전 입구 유적을 20세기 초에 발굴하여 옮겨놓은 전시물입니다. 제단을 둘러싼 약 140m의 벽면에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부조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조각들이 묘사하고 있는 건 실제 역사에 존재했던 전쟁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올림포스의 신들과 거신 종족 기간테스 사이에 벌어졌던 거대한 전쟁, 기간토마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톡쇼 MC 칼리오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게 된 기간토마키아는 페르가몬 신전 외에도 많은 유물들이 작품의 소재로 활용했던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리스 델피 박물관 시니프스 보물창고의 부조를 비롯해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술가들이 신들의 전쟁을 소재로 하는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에 비해 문헌 자료는 기간토마키아라는 제목의 긴 서사시가 존재했을 것이라고 여겨질 뿐이며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문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자세한 기록은 아폴로도로스의 신화집에 담긴 한 페이지 정도 분량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기타 문헌들의 아주 짧은 문장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럼 아폴로도로스의 신화집을 중심으로 기간토마키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는 크로노스를 상대로 벌인 티타노마키아 전쟁에서 승리한 후 신들의 제왕이 되었습니다. 전쟁포로가 된 티탄 신족들이 지하 감옥에 감금되자 그들의 어머니 가이아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가이아는 제우스를 응징하고 티탄들을 구출하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자식들인 거신 종족 기간테스에게 올림포스를 총공격할 준비를 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기간테스의 단수형 기가스는 가이아로부터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기간테스의 기원은 신들의 계보에 등장합니다. 크로노스가 우라노스를 거세했을 때 흘러나온 핏물이 땅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 그 핏물을 받아들여 자식들을 잉태하였고 복수의 여신들 멜리아 요정들과 더불어 기간테스들을 낳았습니다. 기간테스들은 비할 데 없이 덩치가 컸고 무적의 힘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와 턱수염이 나 있었고 발에는 용의 비늘이 덮여있는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적게는 20여 명, 많게는 100명이라고 알려진 그들 중 알키오네우스와 포르피리온이 가장 강력한 투톱이었습니다. 특히 알키오네우스는 출생지역 안에서 싸우면 절대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얼마 뒤 올림포스의 신들은 기간테스의 전쟁 준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제우스는 과거에 자신에게 내려졌던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기간테스가 올림포스로 쳐들어오면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건 불멸의 신이 아닌 필멸의 인간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여신 아테나에게 명령하여 기간테스를 물리칠 인간을 데려오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한편 가이아도 그 신탁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간테스가 인간 손에 죽지 않을 수 있는 약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우스는 세상을 밝히는 신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태양의 신, 달의 여신, 새벽의 여신에게 지시하여 가이아가 다니는 곳에 빛을 비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아보다 앞서 직접 약초를 찾아내고는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기간테스들은 인간 영웅이 나타나기 전까지 최대한 빠르게 승리를 쟁취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올림포스를 향해 거침없이 진격했습니다. 올림포스의 신들도 총 출동하여 양측의 전면전이 전개되었습니다. 대지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신들은 있는 힘껏 맞서 싸웠지만 기간테스들의 강력한 힘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알키오네우스는 제우스가 아무리 강력한 벼락으로 내리쳐도 땅 위에 쓰러지면 곧바로 원기를 회복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 신들이 왜 하필 알키오네우스의 출생지역에서 전투를 벌였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덧 모든 신들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면 올림포스는 곧 기간테스들에게 함락될 듯 싶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고개 위에서 아테나가 제우스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테나의 뒤에 사자가죽을 뒤집어 쓴 건장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 신화 최고의 영웅
헤라클레스였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단숨에 적진으로 달려갔고 선봉에 서 있는 알키오네우스에게 활을 쏘아 쓰러뜨렸습니다. 신화집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헤라클레스의 화살촉에는 그가 죽인 괴물뱀 히드라의 피에서 추출한 맹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키오네우스는 또다시 힘을 회복하며 이내 일어나려 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서둘러 그를 출생지역 밖으로 끌고 갔고 그제서야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페르가몬 제단에는 아테나가 헤라클레스에게 끌려온 알키오네우스를 응징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측에는 승리의 여신 니케가 아테나에게 승리의 월기관을 씌워주고 있습니다. 하단의 가이아는 아테나에게 자식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가이아가 그토록 찾으려고 했던 약초는 히드라의 독에 대한 해독제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괴수 포르피리오는 알키오네우스의 죽음에 광분하였고 신들의 여왕 헤라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제우스가 인간 여왕 알크메네와 교합하여 낳은 반신반인입니다. 반신들은 불멸의 신들과 다르게 영생을 누릴 수 없는 필멸자로서 기간테스를 물리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스란 헤라의 영광이란 뜻으로 헤라의 미움과 저주를 극복하면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제우스가 기지를 발휘하여 에로스에게 명령했습니다. 포르피리온에게 사랑에 빠지는 화살을 맞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라의 눈부신 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포르피리온은 애욕에 빠져 정신줄을 놓고 헤라를 겁탈하려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제우스가 벼락을 내리쳤고 다시 돌아온 헤라클레스가 활을 쏘아 포르피리온마저 쓰러뜨렸습니다. 시니프스 보물창고 부조에 새겨진 헤라는 쓰러진 포르피리온에게 창을 내리꽂으며 응징하고 있습니다. 두 괴수가 쓰러져 나가자 기간테스들의 전열은 급격하게 흐트러졌습니다. 올림포스의 신들은 각각 한 명씩 상대를 골라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궁술의 신 아폴로는 활로 에피알테스를 쓰러뜨렸습니다. 사냥의 신 아르테미스 역시 활로써 그라티온을 공격했습니다. 마법을 주관하는 헤카테는 횃불들로 클리티오스를 공격했습니다. 운명의 새 여신은 아그리오스와 토온을 상대하였습니다. 페르가몬 신전은 그 외에도 수많은 신들이 기간테스를 응징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우스가 나머지 잔당들에게 벼락을 내리쳤고 헤라클레스는 독화살로써 모두를 괴멸시켰습니다. 아폴로도로스의 신화집에 따르면 기간테스들이 신들에게 괴멸당하자 분노한 가이아는 지하의 신 타르타로스와 교합하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강력한 자식 티폰을 낳아 또다시 제우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티타노마키아, 기간토마키아, 제우스와 티폰의 대결로 이어지는 흐름에 헤라클레스가 갑툭튀 등장하는 것은 시간 순서를 완전히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아폴로도로스의 신화집 2권 7장 1절에 따르면 헤라클레스는 기간토마키아에 참전하기 직전 자신과의 약속을 어긴 트로이의 왕 라오메돈을 공격하고 트로이 성을 함락하였습니다. 이는 트로이 전쟁을 치룬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가 어린 시절 겪었던 사건입니다. 그에 비해 티타노마키아나 티폰의 도전은 헤라클레스가 출생하기보다 훨씬 앞선 세대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간 오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기간토마키아 신화에는 원래 헤라클레스가 등장하지 않았었는데 후대의 헤라클레스에 대한 대중의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 스토리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추가로 등장시킨 것입니다. 혹은 기간토마키아는 티타노마키아 직후에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우스가 정권을 잡고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절대로 티탄들을 석방해주지 않자 참가 못한 가이아가 일으킨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우스가 세상 곳곳을 누비며 수많은 인간 미녀들을 쫓아다닌 것에 대한 좋은 핑계거리였습니다. 바람을 피우다 헤라에게 걸렸을 때마다 신탁이 예언한 기간토마키아에 대비하기 위해 강력한 반신반인 영웅들을 후사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